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세모 캠프는 저희 총학생의 주최 프로그램인 만큼 제일 먼저 저희 총학생에 대한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먼저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 중 하나로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고 민주적인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또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생회, 단과대학생회, 총학생회 등 대학교에는 여러 단위의 학생회가 있는데요. 고등학교와는 많이 달라진 학생회 체계 때문에 헷갈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학과 학생회는 학과를, 또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을 대표하고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총학생회는 총, 즉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고 또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총학생회 모두는 작년 11월에 당선된 이후 12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저희 모두의 슬로건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라이브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라이브 방송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 댓글이 있나요? 잠시만요.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 보는 거랑 또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랑 시간 격차가 조금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모두의 슬로건을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 댓글이 아직 없어요. 댓글로 달아주시지 않더라도 저희 여기 상단바에 고정되어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저희 모두의 슬로건을 말씀드리자면 모두와 함께 나아가는 숙명입니다. 숙명의 모두를 포용하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또 모두가 지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는 이름과 슬로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메일로 이 슬로건 응모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듯 저희 모두는 숙명여대 구성원 모두와 변화를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번 세모 캠프를 시작으로 총학생회는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님, 혹시 네. 신입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총학생회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뭐 총학생회가 여는 간담회라든지 집회를 하는 공동행동 혹은 피켓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행사에서 신입생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 저희 3월에 총학생회 중앙집행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려면 모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겠죠? 지금부터는 총학생회 모두의 5가지 국서와 저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두는 저희 총학생 회장단과 교육자치국, 문화기획국, 사회연대국, 생활복지국, 재정사무국의 5가지 국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 회장단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민주적으로 숙명인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총학생회 중앙집행국 공약, 업무, 그리고 총학생회 모든 행사들을 총괄합니다. 네, 그 다음은 교육자치국입니다. 교육자치국은 우리의 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투쟁과 학생자치 사업을 진행하는 국서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과도한 학업 경쟁, 그런 학업 경쟁이 아닌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자율평가제 도입이라든지 또 작년부터 열심히 투쟁해왔고 쟁취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와 같은 교육권과 학생자치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하는 국서입니다. 네, 문화기획국은 현재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이 세모 캠프를 총괄한 국서입니다. 문화기획국은 이 세모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축제인 청파제, 여성의 달과 같은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합니다. 문기국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만든 행사들이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사회연대국입니다. 우리 사회연대국은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학과 전 사회에서 인권사업과 연대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인권 관련 의제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투쟁하고 인권 관련 강연,
행사, 그리고 캠페인과 학내 배리어 프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총괄합니다. 숙명인권 헌장, 대표자 인권교육, 또 2학기에 있을 인권주간 등과 같은 그런 사업들이 사회연대국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생활복지국은 우리 대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거, 그리고 생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숙명인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해요. 학생회비를 납부하신 학우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이어리, 그리고 시험 기간마다 배부되는 간식 사업 등이 생활복지국이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국서 소개입니다. 마지막 국서는 재정사무국이에요. 재정사무국은 재정 운용과 각종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국서입니다. 단순히 총학생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기 시작부터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또 재정감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업체 프로모션 등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면대면으로 만날 일이 많지는 않지만 모든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또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국서입니다. 네, 정말 흥미롭고 매력적인 5가지 국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총학생회 중앙집행국원 모집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 국서에서 일해보고 싶다, 또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국서에 지원하셔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려면 모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셔야겠죠. 그래서 공약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 모두의 공약은 학생자치, 교육권, 인권, 문화, 주거생활, 복지, 안전, 소통 이렇게 크게 8가지 카테고리로 대별되어 있고 그 속에 총 26가지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26가지의 공약을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저에게 할당된 시간도 좀 적기도 하고 또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서 저희 4대 공약만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모두의 4대 공약은 학생참여 총장 직선제 쟁취, 학사제도 협의체 신설, 여성학 연계전공 설치, 그리고 청파제준비위원회 신설입니다. 네. 저희 4대 공약 첫 번째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쟁취입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는 제20대 총장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는 바로 총장선거에서 학생들이 직접 우리 학교의 총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교수님들의 선거로만 총장을 선출했었는데요. 이는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 특히 학생들도 함께 총장 선거에 참여하는 총장직선제를 쟁취하자는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작년 51대 총학생회에서 3,00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전체 학생 총회를 열기도 했고 또 우리 학교에 있는 순환관 사거리에서 노숙 농성까지 하며 총장 선출 제도 개선 TF 구성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그 TF 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학교의 총장 선출 제도를 더 민주적으로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논의를 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총장 선거에 함께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4대 공약은 학사제도 협의체 신설입니다. 학사제도 협의체는 우리의 학사제도를 학교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학사제도 변경 과정에서 논의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학사제도 협의체를 통해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사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여성학 연계전공 설치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좀 아쉽게도 여성학과 관련된 전공이 없고 또 관련된 수업 또한 많이 개설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도 입학 때부터 이 부분이 참 많이 아쉬웠는데요. 여성학 연계전공 설치를 통해서 여성학의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대 공약은 바로 청파제 준비위원회 신설입니다. 청파제 준비위원회는 우리 학교의 축제인 청파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실무를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많은 숙명인들과 함께 청파제 준비위원회에서 숙명인 모두를 위한 청파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4대 공약인 것 같아요.
그러면 4대 공약 이외에 나머지 공약들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나머지 공약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제공해드린 PPT에 이렇게 QR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공약이 설명되어 있는 정책 자료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종료되고 또 한 번씩 생각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총학생회 모두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저희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또 여러분들도 아쉽겠지만 총학생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총학생회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앞에 교육자치국원분들이 대기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교육자치국의 재미있는 학생자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숙명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는 총학생회 모두의 총학생회장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학생회 모두의 교육자치국 박서영.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학생자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생소한 주제지만 대학생으로서 알아두신다면 언젠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새내기 여러분들 대부분은 설렘과 기대로 저희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 새내기 시절에 제가 듣는 강의는 어떨지 또 어떤 동기들을 만나게 될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개강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 여러 방해물에 부딪힐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로 학교를 못 가고 또 동기 얼굴 한 번 못 보는 지금 상황처럼요. 게다가 여러분 중에는 발표나 토론, 실기 수업과 같이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싼 등록금을 냈음에도 3월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학생들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 침해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교육권이 침해되는 아주 많은 사례들을 직접 보거나 겪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반부터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였나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당사자인 학생들이기 때문이에요. 학교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끈질기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힘으로 어쩌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꿀 수 있겠죠?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우리 대학의 슬로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과정을 우리는 학생자치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대학의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교수만 참여하는 방식이었어요. 즉, 정교수들이 교수 회의에서 총장 후보자를 투표하고 상위 2인을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과정은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아 학생들은 총장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또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에 의문을 가진 학생, 직원, 동문들은 교수를 포함한 이 4주체가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작년 제51대 총학생회에서는 전체 학생총회라는 학생 최고 의결기구를 열어 학생참여 총장 직선제를 학교에 요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학생총회의 정족수는 재학생의 10분의 1인 약 1000명이었는데요. 이때 무려 3배인 3000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응답하지 않자 당시 총학생회는 추운 겨울에 4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실시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면접이나 논술을 보러 학교에 왔었더라면 우리 수원 사거리에 있는 빨간 천막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로 마침내 올해 총장선출제도 개선 TF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총학생회의 바통을 이어 올해 총학생회장이신 임지혜 회장님이 학생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TF 회의에서 학생, 직원, 교수, 동문 4주체가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에 합의를 했고 또 현재는 새로운 총장 선출 규정을 다듬는 중이에요. 아마 올해 있을 제20대 총장 선거에서는 여러분도 다들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미리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커다란 연대로 제도 하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총학생회나 과학생회에서 올라오는 공지사항이나 단과대학 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관심있게 읽어 학교의 여러 사안을 이해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총학생회가 주도하는 캠페인이나 피켓팅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학생들이 연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 말이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학교가 들어주겠지, 학생들이 계속 투쟁하면 뭐라도 변하겠지 하는 이런 정말 당연한 것들이 실제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함께 학교에 요구하면서요. 2020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는 대학생활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새내기 여러분 모두 힘든 수험생활을 마치고 입학하신 숙명여대에서 행복하고 빛나는 대학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치국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모두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학생자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한 발제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총학생회 교육자치국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고정바의 메일 또는 총학생회 교육자치국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망의 추첨 퀴즈 시간입니다. 벌써 두 번째 퀴즈인데요. 이번에 총 4분을 뽑는데 한 분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추첨하고 나머지 3분은 고정바의 메일로 답을 보내주시면 응모가 바로 됩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끝까지 읽은 후에 답을 말씀해주세요. 학생 최고 의결기구이자 지난해 정족수인 1010명의 3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모여 창설되었던 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답을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한 분을 바로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여러분 선착순이 아니니까 정답을 많이 다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분 골라주시겠어요? 정답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정말로 순수 무작위로 한번 아무 분이나 골라보겠습니다. 럭키 CHARM 5.7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그분은 고정바 메일로 이름, 학번, 연락처, 아이디를 보내주세요. 지금 당첨이 안 되셨더라도 고정바 메일로 응모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교육자치국원을 모집할 예정인데요. 새내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자치국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발제를 들어보시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20학번 신입생 여러분. 전진숙명 제52대 모두 생활복지국장 김나영입니다. 첫 학기 개강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온통 머릿속에 고민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서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눈송이를 여기 대표로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눈송이 그리고 저희 생활복지국과 함께 예비 눈송이 생활을 마스터해봅시다. 먼저 저희와 함께 오늘 여러분이 마스터해야 할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현명한 송이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숙명여자대학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의 수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법이죠. 오직 숙명인만 참여 가능한 대회를 통해 자신의 역량도 높이고 상금도 쟁취해보아요. 더불어 힘든 상황 속 싹트는 동료애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회는 숙명 토론대회입니다. 2019년 18회를 맞이한 숙명 토론대회는 토론 강자 대학으로서 숙명의 지평을 열고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미디어 동문들 대부분이 숙명 토론대회 출신일 정도로 숙명여자대학교 내 가장 역사 깊고 주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토론 교과목을 기반으로 하여 논리성에 기초한 말하기 능력 및 합리적 사고, 더 나아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름으로써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8학기 이내 재학생 3인이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하게 되며 대회 진행은 숙명 토론 방식을 따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회는 숙명 시티즌십 페어입니다. 세계 시민교육과 리더십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숙명인들은 세계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조별로 세계 시민에 관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며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여 알차게 만들어 놓는다면 시티즌십 페어 대회도 노려볼 수 있겠죠? 수업 점수도 잘 받고 수상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이니 한 번쯤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회는 숙광숙만입니다. 숙광숙만은 숙명의 광고는 숙명인이 만든다 라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2015년부터 2년 연속 언론사 광고대상을 수상하며 대학 광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자긍심을 가진 숙명인들은 숙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부가시켰으며 창의성이 돋보이는 카피 문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문구가 온 세상에 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숙명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대회는 창의융합 에세이 콘테스트입니다. 현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하며 이를 논리적인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설득하는 대회입니다. 숙명인들은 사회 현안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며 토론의 장을 만들어내고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사법과 합리적 사고를 함양시킵니다. 오늘 소개한 대회 이외에도 다양한 숙명의 대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우선 도전해보세요.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많은 것이 당신에게 남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 학교의 식당은 미소찬, 순원관의 교직원 식장, 도서관의 휴, 프라임관의 카페스노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 식당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든든하게 먹고 싶다. 그럴 땐 명신관의 미소찬을 추천합니다. 이번 연도에 들어서서 미소찬의 메뉴가 전반적으로 개편되었으며 인기 메뉴였던 컵밥이 다양화되었습니다. 덧불어 신메뉴로 주먹밥까지 출시된다고 하니 간편하게 즐길 땐 미소찬이 좋겠네요. 오늘은 정말 탄탄한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땐 교직원 식당을 추천합니다.
다른 식당보다는 비교적 메뉴 가격대가 있지만 월 2회 셰프데이를 통해 글로벌 셰프들의 신메뉴를 먹을 수 있으며 후식을 제공하는 등 종종 생각지도 못한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교직원 식당 바로 앞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도시락 2종도 추가되었다고 하니 수능관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맛은 물론이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럴 땐 휴를 추천합니다. 푸드코트 형식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이번 연도부터 데일리 메뉴까지 함께 운영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더불어 매주 금요일 라이브 코너에서는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부과시킨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공강 시간에 잠시 쉬어가면서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하고 싶다면 카페스노우를 추천합니다. 카페스노우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식당으로 제가 미리 가봤는데 정말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이번 카페스노우는 계절별 신메뉴 게시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저트를 좋아하는 송이들은 한 번쯤 찾아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식 모니터링단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식 모니터링단은 개강하는 시기에 맞추어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개강 이후 매주 2번 무료로 학식을 드신 후 제공되는 구글폼 보고서 양식에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여 그 주의 금요일까지 보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폼을 기반으로 4주에 한 번씩 정기회의가 이루어지며 모니터링 단원으로서 이는 필참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담은 정기회의록은 학식 업체로 보내지게 되어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원활한 학식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의견이 학식의 맛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으니 꽤나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겠죠? 맛있는 학식도 먹고 교내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학식 모니터링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월 중순쯤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니 총학생회 게시판 및 스노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순원강 지하 011호에 있는 보건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센터에서는 일반 진료와 처방조제 및 투약, 건강상담, 정양실 이용 등이 가능하며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인공눈물 등은 진료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할 때 학생회비와 같이 기타 납입금으로 뜨는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의료공제회비였습니다. 의료공제회비 3,000원을 납부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외부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확인서 또는 진단서, 병의원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공제회 사무실에 방문하고 의료공제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본인 계좌로 진료비,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행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해 사고에 재학생 상해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교내 보건의료센터에서 각종 할인을 받거나 매학기 구충제 무료 배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9월에 이루어지는 재학생 무료 건강검진까지. 학교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꼭 기억하시고 위급할 때 참고해주세요. 숙명여대의 학생증은 신한은행의 학생증 체크카드로 발급이 되는데요. 나는 체크카드를 쓸 일이 없으니 학생증은 없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학생증은 발급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숙명여대에서 학생증은 야간 건물 출입을 위한 열쇠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제51대 총학생회 오늘의 주도로 2019년 2학기부터 21시 이후 전체 건물의 주출입문 출입 방식이 카드 학생증 태그 출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시 이후에는 전체 건물의 출입이 통제되는데요. 지난 1학기까지는 주출입문에 한하여 인터폰을 통해 이름, 학번, 전화번호를 확인해야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학기부터는 인터폰 통화가 아닌 세콤 리더기에 카드 학생증을 태그하여 출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카드 학생증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인 인터폰 통화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기간과 같은 이유로 저녁에 학교 건물을 자주 출입해야 한다면 학생증 태그 한 번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숙명인이 되면 숙명 웹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규 회원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명 포털 로그인 후 통합 기타 탭의 하위 메뉴 중 숙명 구글 메일 계정 생성 선택하고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아이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글 메일 계정은 포털 사용자 계정당 하나만 생성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용량 제한 없는 구글 드라이브도 이용할 수 있으니 이런 기회 놓칠 수 없겠죠? 또한 숙명인의 커뮤니티인 스노위와 역량 개발을 위한 스노웨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스노위의 뉴스 카테고리에서는 재학생들이 자주 확인하는 공지사항이나 취업 관련 공고, 식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취업 공모전, 교류, 봉사 등의 후기를 공유할 수 있고 플라자에서는 학우들이 책이나 물건 등을 사고 팔 수 있고 과외나 아르바이트, 하숙집, 자취방 등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137 센터에서는 학사, 행정 등에 관해 문의하거나 민원을 넣을 수 있고 클럽에서는 동아리, 학회 등이 개설한 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스노웨이에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진로 탐색 및 역량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역량 진단,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상담, 직무적성 모의검사 실시가 가능하며 목표 및 계획,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많은 새내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무지의 상호명, 주소, 업무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이는 야간 수당과 주휴 수당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셋째, 매주 며칠 근무하는지, 정해진 주휴일은 언제인지, 휴일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인 공고에 기재된 임금 계산 방법과 임금 지급일, 그리고 임금은 통장으로 지급할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근무한 지 1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개월 개근했다면 1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금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각비를 내야 한다, 무단 퇴사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갔을 시 위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차금 상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돈 얼마를 빌렸으니 몇 년간 급여 없이 일한다는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세 단어입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야근수당.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야근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 시 통상 임금의 1.5배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알바를 시작한 20학번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7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여러분은 예비 송이 생활을 훌륭하게 마스터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학식 모니터링단 단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일주일에 몇 번 학식을 무료로 먹게 될까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댓글을 통해 달아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당첨자는 YU1MUI님입니다. 지금 호명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분들께서도 메일을 통해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20학번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송일 생활을 이어가시길 저희 모두와 생활복지국이 응원합니다. 저희 앞에 지금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 분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또 유익한 발제 들을 수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전진숙명 제52대 총학생회 모두 생활복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모캠프 새내기 인권교육을 맡은 학소위 김예지, 장채린, 김채린입니다. 와! 네,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 그런 발언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권 의제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평등한 대학생활 첫걸음을 도와드리고자 학소위가 인권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모캠프는 학소위 소개를 간단하게 한 뒤에 페미니즘, 성소수자, 장애인권, 시기소수자, 그리고 지역차별과 나이주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줄여서 학소위에 대해 소개를 할 차례인데요. 총학생회는 들어봤어도 학소위는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학소위는 소수자성을 지니는 개인 혹은 집단에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모든 구성원의 권익 수호를 위해 행동 및 연대하여 학내외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총학생회 산하 학생 자치기구입니다. 그렇다면 학소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학소위가 하는 일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학소위는 학생과 소수자 인권 사안에 관한 학내 의견 수렴, 학내 인권 침해 사건 발생 감시, 학내외 학생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권 침해 대응, 그리고 인권의식 고취 사업 진행과 함께 학내 인권 침해 사례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소위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학소위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는 숙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혐오 없는 숙명, 차별 없는 숙명, 그리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그날까지 학소위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 학교 안뿐만이 아니라 소수자가 차별받는 곳이라면 항상 연대하면서 숙명에서 공유하는 인권과 평등에 대한 가치를 모든 사회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모캠프 인권교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발제 중간에 퀴즈가 나갈 텐데요.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미니즘 그리고 성소수자 파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예시로 대화를 보여드릴 텐데 좀 예시를 들다 보니까 혐오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시로 대화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A를 맡고 예진님이 B를 맡아주시고 채린님이 C를 맡아주세요. 자, 얘들아 진짜 오랜만이다. 대학 생활은 어때? 나는 우리 학교 너무 좋아. 친구들도 다 좋고 학교 생활도 재밌어. 근데 여대는 여자들끼리 좀 기싸움 심하지 않아? 그리고 CC도 못해서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난 페미니즘엔 동의하는데 남성 혐오는 요즘에 더 심한 것 같아. 네, 이렇게 대화를 들려드렸는데요. 여기서 네 번째 퀴즈입니다. 이 대화에서 차별적인 표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네. 얘들아 진짜 오랜만이다. 학교 생활 어때? 나는 우리 학교 너무 좋아. 친구들도 다 좋고 학교 생활도 재밌어. 근데 여대는 여자애들끼리 있으니까 좀 기싸움 같은 거 심하지 않아? 그리고 CC도 못해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난 페미니즘에는 동의하는데 요즘은 남성 혐오도 심한 것 같아. 네,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네, 여대라서 기싸움이 심하다. 남성 혐오. 네. 체리님이 한 분 골라주시겠어요? 네,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SOOMIM 온님 당첨되셨습니다. 여기 인스타그램 고정된 게시물에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되게 차별적인 발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대는 여자들끼리 기싸움 심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CC도 못해서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 요즘은 남성 혐오도 심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대는 여자들끼리 기싸움 심하지 않아? 사실 저만 해도 제가 학교에 들어올 때 여대 가면은 되게 뭐 재미없을 것 같다, 아니면 기싸움 심해서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사실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효한 발언이기도 하죠. 여자대학 내에서도 물론 갈등이 발생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기가 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여성들끼리 있는 공간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대학은 여성들끼리 모여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여성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대는 CC 못해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대에서 CC는 불가능할까요? 아니죠. 네, 이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발언입니다. 성소수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그러니까 성별과 관계없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즘은 남성 혐오도 심한 것 같아. 여러분 혹시 혐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혐오라는 개념은 사실 나는 뭐 이 사람이 싫어, 뭐 남자가 싫어, 여자가 싫어, 이런 단순한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수자 집단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관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타당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남성 혐오라는 개념은 성립이 가능할까요?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제가 A를 하고 체리님이 B를 해주세요. 오늘 진짜 수업 가기 싫다. 그러니까 나 지금 트랜스 휴학생이야. 근데 아까 명신관 앞에서 손잡고 있는 사람들 봤는데 혹시 그 사람들 레즈비언일까? 동성애자? 존중은 하는데 내 친구라면 좀... 네, 이 대화에서는 혹시 어떤 발언들이 차별적인 표현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랜스 휴학생, 그 사람들 레즈일까? 그리고 동성애자? 존중은 하는데 내 친구라면 좀, 이 발언들이 차별적인 표현들인데요. 어떻게 차별적인 표현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트랜스 휴학생이야. 이거는 나 휴학생 되고 싶어, 나 지금 휴학생처럼 생각하고 있어,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발언인데요. 사실 트랜스젠더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일치감, 이를 바디 디스포리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고통이고 또 그 정체성을 타인들로부터 부정당하기도 하고 수술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위한 금전적인 부담, 신체적인 부담을 겪기도 하죠. 이렇게 다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데요. 뭐 트랜스 휴학생, 트랜스 뭐뭐뭐 이런 발언들은 이러한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조롱할 수 있는 것 혹은 되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레즈일까? 혹은 동성애? 내 친구라면 좀 이런 발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 지향이란 그 사람이 어떤 성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일컫는 단어이고요. 성 정체성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떤 정체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뭐 동성애자, 뭐 양성애자, 이성애자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성적 지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성별과 자신의 젠더가 일치하는 시스젠더, 그리고 자신을 지정 성별과 다른 젠더로 정의하는 트랜스젠더, 그리고 여성이나 남성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정의하는 젠더 퀴어 등의 성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서 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굉장히 성소수자 혐오적인 발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 나 사실 뭐 트랜스젠더야 혹은 나 사실 레즈비언이야 이렇게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에 대해서 말하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도 이거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말하는 건 아우팅이라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우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요. 또 존중하지만 내 옆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 또한 되게 성소수자 차별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미니즘과 성소수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애 인권과 시기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대화 속에 어떤 차별적 표현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제가 A를 할 테니 예수님이 B를 해주세요. 우리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로 했잖아. 어디로 가지? 글쎄, 나 결정장애라서 네가 골라봐. 그러면 그냥 청파동 생고기 가자. 병신은 투잔, 병신샷, 병신샷. 나 치매인가 봐. 왜 자꾸 틀리지? 그러게 잘 좀 해봐. 나도 답답해서 안 걸릴 것 같아. 네, 이 대화에 있는 차별적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들인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신은 두 잔입니다. 이 비속어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혹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장애인 비하 용어입니다. 이렇듯 벙어리, 장애인, 난쟁이, 합주기, 귀머거리 등과 같은 단어 또한 특정 장애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장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합니다. 모든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장애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나 결정장애라 치매인가 봐. 안 걸릴 것 같아 이 부분인데요. 결정장애, 난독증, 분노조절장애, 치매 암 걸릴 것 같다는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모두 장애와 질병을 농담거리로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병은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쉽게 농담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은 중병 희화에 불과합니다. 또한 장애와 질병은 그 자체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를 비정상이라고 간주하고 차별하는 사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비하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소수자와 약자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지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서 잠깐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베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입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청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해 수어 통역, 속기 서비스 등을 마련하는 게 베리어 프리에 해당합니다. 학소위와 총학생회 또한 베리어 프리한 숙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있는 또 다른 차별적 표현은 바로 우리 그냥 청파동 생고기 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과 식재료, 제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훨씬 벗어날 만큼 많은데요. 육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 사회에서 육식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비주류,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식이소수자입니다. 그렇다면 채식주의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플렉시테리언은 평소 채식을 지향하지만 상황에 따라 육식을 허용합니다. 페스코는 해산물은 섭취하지만 포유류와 가금류가 사용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락토오버는 포유류, 가금류, 해산물 모두 섭취하지 않고 폴로는 포유류를 제외한 가금류와 해산물을 섭취합니다. 프루테리언과 비건은 동물의 알을 포함한 유제품까지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채소 섭취 유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식이소수자가 있고 이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는 신념, 종교, 건강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식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와 가치관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고기 없이 어떻게 살아? 건강 나빠지겠다. 식물은 안 불쌍해? 이런 표현들은 식이소수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혐오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마련하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는 지역차별과 나이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대화로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A를 맡을 테니까 태리님이 B를 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명이라고 해요. 혹시 몇 살이세요? 저는 눈송이고 21살이에요. 나보다 어리네. 말 놔도 되지? 언니라고 불러. 어디서 왔어? 나는 경상도에서 왔어. 경상도면 부산이지? 그럼 거기도 스타벅스 있어? 아니, 없는데? 스타벅스가 없어? 설마 지하철도 없어? 와, 되게 심심한 동네인가 보다. 근데 너 사투리 쓰네? 응답하라 1954 대사 따라할 수 있어? 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A의 대화 대부분이 문제였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모른 채로 초면에 야 또는 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원래 알던 사이거나 호칭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서 땡땡씨 또는 땡땡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역이야? 와 같이 상대방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거나 추측하려는 질문도 삼가야 하는데요. 상대는 나이를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밝히면 나이에 따른 위계 서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언니라고 불러.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부르는 호칭을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은데요. 언니라는 호칭은 상대방과 나 모두 여성이라는 의미가 담긴 호칭입니다. 하지만 외관이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여성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런 특징을 지닌 사람 모두가 여성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다른 정체성에 대해 겉모습만 보고 추측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고 이런 추측을 바탕으로 호칭을 정해주는 건 역시 자제해야 합니다. 거기에도 스타벅스 있어? 네, 이런 질문은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서울에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 그리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모두 시골로 단순화해버리는 잘못된 재현,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된 오해가 낳은 질문입니다. 만약 그 지역에 정말로 그 브랜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심각한 불균형, 그리고 지역 간 빈부격차의 문제이지 농담의 소재나 그 지역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 사투리 쓰네? 그러면 무슨 드라마 따라할 수 있어? 태리 씨 본가가 대구인데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어봤죠. 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표준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의미가 곧 서울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정상이라는 의미는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방문해서 영어를 사용한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쓰는 영어는 미국이나 영국의 어투와 발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한국식 영어를 사용해 보라고 시키거나 우리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고 조롱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사투리가 웃기고 재미있다면서 따라하거나 해보라고 시키는 것은 지역차별입니다. 네, 여러분 학소위의 세모캠프 인권교육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학소위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학소위의 발제를 보고 나도 학소위에 들어가고 싶다. 더 평등한 숙명을 위해 학교를 바꿔나가고 싶다 하신 분은 1.5기 모집에 주목해주세요. 학소위가 곧 1.5기를 모집하는데요. 재학 및 휴학 중인 숙명여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4월 2일부터 9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10일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한 뒤 11일부터 13일까지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제 곧 에브리타임, 스노로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학소위 공식 플랫폼에 포스터와 함께 링크가 올라갈 텐데요. 링크를 통해서 지원서를 다운받고 학소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학소위 1.5기 모집과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까 퀴즈에서 정답을 맞히지 못하신 분도 상단의 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상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내기 여러분의 사연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켜주세요. 야, 근데 이거 저장 됐는데도 다시 할 수 있지? 지금 시간 제한인데요. 네. 1시간 시간 제한이 있나 봐. 라이브 방송. 네. 그래서 다시 끊고 가느라고. 네. 저장해주세요. 그럼 저장해주세요. 그 핸드폰에도 저장해주세요. 나 앉아 있어? 우선 앉아있고. 일단 라이브를 합시다. 천천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페이스북 계속 하고 있어. 네. 넘어가나 봐봐. 그거 넘어가나 봐. 이거 지금 방금 써가지고 안 됐어. 된다. 돼요. 시작할게요.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사연 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총학생회 공식 플랫폼에서 받았던 새내기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쉽지만 그중 두 분만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 그리고 총님 순서대로 사연을 소개하고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정되신 분들은 문화기획국에서 따로 연락이 간다고 하니까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새송이입니다. 입학하게 된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입학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제 입시는 너무 길었고 드라마틱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자사고를 다녔는데 내신은 학종을 쓰기도 안 쓰기도 뭐한 애매한 등급이었고 정시는 특출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종, 논술, 정시 준비를 모두 다 해야 했습니다. 처음 수시 6장 중 1장을 숙명여대 학종 면접형으로 지원했는데 내신이 좋지 않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결과 발표하는 날 탈락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시 전형인 논술에 기대를 많이 했으나 4개의 학교 중 3개의 학교에서 예비번호도 받지 못하고 탈락하였고 다른 한 학교에서는 예비번호를 받았지만 제 앞에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평소에 잘 보던 과목을 망치고 평소에 고민이던 과목이 한 등급 올라 아쉬움이 많았고 이 성적으로는 정시에서 승부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술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육광탈을 하게 되었고 저는 결국 정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담과 각종 자료들을 통해 분석한 후 제 성적에 맞게 3장의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약 없는 기다림이 한 번 더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하던 날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작년 통계로 보면 합격이 될 번호는 아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차, 2차 추가 합격이 시작되었고 5차 추가 합격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번호의 숫자가 점점 적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거의 포기를 하였고 재수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2월 16일 재수학원 등교 하루 전이자 최종 합격 발표하는 전날 저는 재수를 거의 확신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2월 17일 대치동에 있는 재수학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수업을 마치고 2교시 수업까지 들은 후 자리에 오니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땡땡땡 학생 추합 축하합니다. 어머니 점심시간에 데리러 오신답니다. 는 내용의 포스트잇이었습니다. 그 쪽지를 본 후 자리에 주저앉았고 데리러 온 엄마를 보니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도 말로만 듣던 재수학원에서 추가 합격 전화 받고 나오네 라고 많이 해주었고 너무 길었던 입시인 만큼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이라는 말이 누구보다 저에게 더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실현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커요. 고등학교 3년을 코로나 때문에 대학 생활의 낭만을 느낄 새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대학교에서 보낼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반, 두려운 마음 반인 상태로 학교 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사연이 긴 만큼 이 세송이 분의 떨림과 기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분과 마찬가지로 정시로 재수를 해서 숙명여대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재수학원이라는 곳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우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 사연에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사연을 보내주신 세송이 분은 기적같이 추가 합격으로 우리 숙명여대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저까지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이 사실 되게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그래도 잘 버텨주셔서 또 저희 숙명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총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선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저희 사연 보내주신 학우님께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쪽지예요. 이 쪽지랑 학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라이브 방송 준비하면서 읽을 때 사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 길고 험난했던 수험 생활을 보내시고 이렇게 숙명에 오신 만큼 학우님의 숙명에서의 시간이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 모두와 함께 숙명에서 힘차게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세송이 분께 정말 특별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송이 분의 2020년에 총학생회 모두가 함께 할 테니까요. 언제든 찾아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입학을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이 된 새내기입니다. 제가 숙명의 일원이 되다니 지금도 두근두근하네요. 발표가 나던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은 수능 출정식 당일이었어요. 저는 최저도 준비해서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내야 할 시기였죠. 하지만 그날은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문제를 좀 풀다가 결과가 나왔나 폰 보고 또 문제를 풀다 폰을 보고 그 연속이었죠. 그렇게 긴장한 채로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점심시간에 충전하느라고 교실 뒤편에 둔 폰을 들고 출정식을 하러 체육관으로 가려 했죠. 그런데 웬걸 화면을 켜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으니 보라고. 근데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합격자한테만 문자를 보내줬다고. 저는 그걸 보는 순간부터 온몸이 차가워지고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TMI지만 예전에 동네 축제에서 주원 사인회를 했는데 그때 주원이 악수하자고 했는데 제가 손에 땀이 많아서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내민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손에 땀이 많은데도 그런 걸 입고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갔죠. 반 아이들은 다 체육관에 가고 있는데 저만 혼자 교실 뒤편에서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에 겪고 있다니. 확인을 하니 파란색 글자로 합격이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 되었답니다. 일단 이 기쁜 소식을 담임 선생님께 알리려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교무실로 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에서 친한 친구를 마주쳤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친구를 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공부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친구는 엄청나게 당황했겠죠? 처음에는 제가 떨어진 줄 알았대요. 얘가 세상 무너졌나 싶을 정도로 우니까 그렇게 조금 있다 선생님도 오시고 교무실 선생님들께서도 축하를 해주셨어요. 참 그렇게 속이 후련하고 차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발표날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후일담으로 할아버지가 제가 숙대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지금도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숙명에서 일어날 일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꿈꿔왔던 숙명에서 일어나기에 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연하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실현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많이 미루어졌지만 모두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사연도 정말 감동적이고 또 저의 수험생활도 생각나는 사연이었어요. 저도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전형으로 이곳 숙명에 오게 됐는데 저도 이제 수능 전에 합격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날이었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 날에 원래는 오후 5시에 이제 합격 발표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학교들도 다 조금씩 빨리 발표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침부터 거의 10분에 한 번씩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서 발표가 나왔나 하면서 보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한숨 눈에 붙이고 일어나니 딱 들어갔더니 합격자 발표 그 페이지가 떠 있는 거예요. 5시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지아 빨리 켜봐 이래서 보려고 하는데 제 핸드폰으로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의 아이패드로 확인을 했더니 딱 합격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어요.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막 눈물은 안 났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어안이 벙벙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합격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글자인지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3년 내내 제가 꿈꿔왔던 학교에 그렇게 합격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또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학우님께서 공감이 되었던 거는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도 제가 숙명여대에 합격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유 우리 지혜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 숙명여대 다니는 우리 손주 너무 자랑스럽다.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공감이 되었던 사연이기도 해요. 네, 혹시 부총님도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좀 기억에 남는 게 합격 이 글자를 보고 가장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숙명여대는 이분의 숙명인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연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덩달아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또 입학을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아까 사연 보내주셨던 분과 이번 사연의 주인공 두 분 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합격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전히 그 대학 생활의 시작을 즐기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최대한 그 새내기 분들의 행복한 대학생활 시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1년 내내 준비한 것들은 아주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오늘 세모 캠프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이 세모 캠프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여러분들과 간접적이지만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 저희도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했어요. 이제 곧 개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학교에 오시기 전까지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 저희 개강 날에 건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내기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정말 20학번 분들의 입학이 저희도 이제 새삼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정된 사연은 2개지만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사연들도 정말 감동적이고 또 재밌는 사연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사연들을 저희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런 세모 캠프 말고도 준비한 사업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숙명인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모 캠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긴 시간 동안 수업 통역을 해주신 통역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학생의 모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